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고장난 회사들, 주가가 알려주지 않는 문제적 조직의 시그널, 마틴 린드스트롬 지음,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받던 기업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본 적 있는가? 내부자 폭로로 드러난 비열한 조직 관행, 비인간적인 평가 시스템, 미숙한 고객 응대는 너무나 상식밖이어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쩌다 그처럼 어이없는 일을 벌이는 걸까? 선구적인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인 마틴 린드스트롬은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에 불과한 일들이 당연한 듯 벌어지는 기업의 내막을 무수히 목격했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장난 회사들에서 그는 기업들의 다양한 고장난 사례를 소개한다. 내부 갈등의 집합체인 복잡한 리모컨, 1메가 이상의 파일 전송을 금지하는 보안 규정, 고객 감소의 원인을 실내 조명 등에서 찾는 항공사 등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적 문제, 만연한 부조리의 뿌리를 파헤친다. 많은 기업이 자신들의 장점을 지나치게 자신하고 약점을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 낡은 관행과 규칙, 사소한 내부 문제에 눈 감는 순간 고객은 등을 돌리고 조직은 붕괴된다. 출간과 동시에 수많은 경영사상가들의 찬사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기업 필독서로 떠오른 이 책은 성과와 규칙, 신기술의 함정에 빠진 기업들이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차례, 추천 서문, 문제적 조직의 탄생. 들어가며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안 괜찮다. 1장, 상식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들. 2장, 공감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3장, 충성 고객을 떠나가게 하는 법. 4장, 교활한 사내 정치. 5장, 누구를 위하여 시스템은 도입되었나. 6장, 회의 중독자들. 7장, 통찰을 가로막는 근시안적 규칙들. 8장,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널 지켜줄 수 없어. 9장, 고장난 회사를 복구하는 5단계 가이드. 10장, 경보음에 응답하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서문, 문제적 조직의 탄생. 비즈니스 강사이자 코치 혹은 저자로서 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경영자에게 자문을 해준다. 내가 생각하는 청사진은 내적인 것이기도 하고 외적인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에 합쳐져서 청사진을 완성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공을 가져다 준 기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줄 기술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곤 한다. 그런데 왜 조직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 많은 기업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오랫동안 잘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장점은 중요하게 여기고 약점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기업이 잘 깨닫지 못하는 진실은 기존의 다양한 관행과 규칙, 정책, 문화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이다. 라틴 린드스트롬은 선구적인 브랜딩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했다. 싱커스 50은 린드스트롬을 세계 최고 비즈니스 리더 50인으로 3년 연속 선정했다. 그는 지금도 놀라운 여러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가 보여준 혁신 사례는 그것이 모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업 문화를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세계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은 문제와 맞닥뜨린다. 바로 상식의 결핍이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외부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의 괴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리 자신보다 외부 세상의 시각이 일반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모조를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모조는 구성원의 행복과 참여도를 높여준다. 반대로 모조의 어두운 쌍둥이인 노조는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말한다. 노조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상식의 결핍을 발견하게 된다. 마틴은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에서 여러 조직에서 상식이 없어져 버린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낡은 규칙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법률 및 감사와 관련된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조직 문화 개선 전문가인 마틴은 결과와 원인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 그는 조직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서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만연한 부조리의 뿌리를 파헤친다. 또한 그는 기업의 내부 문제가 고객이 겪는 어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법을 도무지 알 수 없는 TV 리모컨과 복잡하고 어지러운 기업 웹사이트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지나치게 내부에 집중한 나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직 내 병목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마틴은 상식이 사라진 곳에서는 공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역설한다. 내 경험상 직원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때 우리는 그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수동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기업은 안 좋은 의사결정이나 행동으로부터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제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바로 회피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마틴은 이 책에서 기업들 대부분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규모와 형태를 떠나 모든 조직의 상식과 공감을 불어넣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나는 360도 피드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마틴은 이 책에서 자신만의 360도 피드백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놀라움과 흥미,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결국 B2B나 B2C와 같은 개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H2H, 다시 말해 인간 대 인간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 들어가며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안 괜찮다. 오늘날 우리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컨설턴트로 일하는 나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브랜드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열의 9은 변화의 주도자로서 조직의 맹점과 잘못된 의사소통,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품, 짜증나는 포장 방식,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상식의 결핍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년 전 어느 날 공항에서 헤드폰을 하나 샀다. 검은색의 그 헤드폰은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고 블루투스 기능도 탑재된 고급 모델로 디자인도 날렵해 썼을 때 텔레토비처럼 보일 위험도 없었다. 나는 영수증을 챙기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그때만 해도 내가 몰랐던 것은 헤드폰을 꺼내는데 무려 45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었다. 헤드폰은 상자 안에 핀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가 제품을 덮고 있었다. 케이블은 또 다른 직사각형 플라스틱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헤드폰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을 아무리 구부리고 찌그러뜨려도 뜯을 수가 없었다. 상자를 세게 비틀어 보기도 했지만 손만 아팠다. 이로 물어뜯기까지 했지만 이만 아플 뿐이었다. 결국 피냐타처럼 상자를 들고 의자 한쪽에다 내리치기 시작했다. 점점 짜증이 났다.
비행기 출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플라스틱 포장을 뜯을 만한 열쇠나 손톱깎이 같은 물건이 있는지 가방을 뒤졌다. 그러나 없었다. 결국 탑승 게이트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혹시 가위 있나요? 아쉽게도 없었다. 아니면 칼이라도? 직원은 내가 탑승 게이트에서 그런 물건을 찾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다급해진 나는 헤드폰을 산 매장으로 달려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헤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직원은 그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서랍에서 문구용 칼을 꺼내더니 1분 동안 플라스틱 포장을 말 그대로 썰어버렸다. 마침내 헤드폰과 케이블이 빠져나왔다.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상자 필요하신가요? 나는 말했다. 아니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이야기는 상식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례다. 그 헤드폰은 무려 $400짜리였다. 당연하게도 톱과 같은 절단 장비가 내게 있을 리 없었다. 공항에서 헤드폰을 구매하는 행위는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혹은 불쾌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런 포장을 대체 어떻게 뜯으란 말인가? 만약 상식의 결핍이 보편적인 문제라거나 혹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합리성과 실용성, 편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이 사례를 고르고 골라 이 책에 실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담하건대 그건 당신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바보야, 문제는 조명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내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은 브랜드의 핵심 목표를 새롭게 세우거나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그들은 내게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달라거나 웹사이트 디자인을 바꿔달라거나 혹은 향수나 맥주, 손목시계, 매장의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는 태어난 지 2주 된 골든 리트리버보다 바보 같다고 느낄 만큼 시스템과 절차에서 상식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상식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식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만연한 상식의 결핍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다. 오늘날 기업은 조직 내부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었던 2년 전 나는 스위스 국제공항의 의뢰로 이코노미 좌석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을 맡게 되었다. 이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였다. 내가 경영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외관 몇 가지를 개선하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 기내 스크린에 뜨는 환영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실내 등을 좀 더 부드럽게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기내식을 개발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하기에 앞서 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시 도착률이 업계 18위에 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승무원들과 함께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봤다. 또한 지상근무자와 조종자, 승무원을 한데 모아놓고 각자의 동료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경험을 묘사하면서 계속 한 단어를 떠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안이었다. 하늘 높이 떠 있다는 것은 사실 불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다양한 불안 중 가장 소박한 불안일 것이다. 공항 내 낯선 이들과 보안 검색대 직원들, 함께 타는 승객, 승무원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불안감이 있다. 혹시 테러리스트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또 공항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리고 발권 대기줄에서 자신의 캐리어가 부피나 중량 초과는 아닐까 걱정한다. 이제 회색 수납통이 줄지어 놓여있는 보안 검색대로 간다. 보안 요원들은 노트북을 꺼내놓으라고 100번이나 상기시킨다. 소지품을 모두 내놓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외친다. 그렇게 하면 허리띠가 느슨해지면서 바지가 슬금슬금 내려간다. 또 다른 보안 요원은 셔츠 주머니 속에 숨은 틱택 하나를 꺼내라고 통친다.
그렇게 간신히 보안검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어떤 구역 혹은 어떤 범죄의 승객이 먼저 비행기에 탑승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다. 당신이 7구역에 있다면 그건 시신 3마리의 성난 점엄 세퍼트, 수면제 먹은 페르시안 고양이 등의 화물과 동시에 탑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사 직원이 항공권을 스캔하고 나면 항공기 문을 통과한 당신은 또 다른 긴 줄과 맞닥뜨리게 된다. 비즈니스 클래스 구역을 지날 때면 이런 불안이 든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나보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또한 수많은 팔과 팔꿈치, 그리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통로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진 가방을 얹을 공간을 찾을 때에도 불안이 엄습한다. 다음으로 옆자리 승객에 대한 불안, 이륙할 때 느끼는 불안, 난교류를 만나거나 산에 충돌할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데일리 메일에서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순간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에 등장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이 안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등등. 불안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된다. 눈이 내리면 어떡하지? 덥지는 않을까? 우버나 택시를 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출퇴근 시간인가? 짐이 분실되었으면 어쩌나? 내 캐리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아닐까? 불안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듯 승객 대부분에게 스크린의 환영 메시지나 신뢰 등 기내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걱정과 통제 불능, 폐쇄 공포증, 두려움 등 우리가 느끼는 불안 요소들이다. 이 불안들은 비행기를 타봤다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로부터 몇 달 후 스위스 국제공항은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이 부서의 목표는 승객들이 느끼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부에서 상식의 결핍이 드러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후 스위스 국제항공은 기존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스위스 국제항공을 이용하는 취리히에서 JFK 공항으로 갈 때 착륙 45분 전 기내 방송이 나온다. 여기서 조종사는 게이트 번호는 물론 입국 심사가 얼마나 걸리는지, 현재 날씨는 어떤지, 수화물 찾는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택시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해 도심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하게 말해준다. 물론 스위스 국제항공은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통제할 능력도 없다. 그래도 승객들은 항공사가 자신의 일정과 감정, 불안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끼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다. 스위스 국제항공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상식 관련 문제는 또 있었다. 일반적으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주황색 재킷을 입은 청소원들이 기내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기내에 들어오자마자 좌석에 팔걸이를 올리고 진공 청소기를 돌린 후에 부지런히 닦고 문지른다. 그리고 캔과 포장지, 잡지, 신문 등 승객이 버리고 간 모든 것을 주워 담는다. 다음으로 팔걸이를 다시 원래 위치로 내려놓는다. 그런데 왜 내려놓는 걸까? 나의 한 동료는 팔걸이가 세워져 있을 때와 내려져 있을 때 중간 자리나 창가 쪽 자리로 가서 앉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실제로 재봤다. 결과는 2, 3초 차이가 났다. 동료는 계산을 해봤다. 항공기 안에는 총 220개에서 240개의 좌석이 있다. 청소원들은 모든 팔걸이를 올렸다 내린다. 그 과정에서 팔걸이를 다시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다면 그냥 팔걸이를 올려둔 채로 승객이 더 쉽게 안쪽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스위스 국제항공은 고객의 마음속에서 정확한 시간과 배려, 공감과 동의어가 되었다. 매출은 올랐고 충성 고객의 비중도 늘었다. 예전에 서로 의사소통이 없던 부서들도 이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 및 기술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위스 국제항공을 유럽 내 2위 항공사로 선정했다. 우리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 착각.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기업이나 관공서, 학교, 병원, 은행, 보험회사, 연구소, 언론사, 제약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이들에게 조직 내부의 상식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어린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고는 몇몇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한다. 또한 그들의 조직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IT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거든요. 우리 조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죠.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얼마 전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월스트리트가 우리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경험상 대규모 조직 내에는 상식과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나는 다양한 사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식 문제를 발견했다. 실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령 IT 부서는 다른 부서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괴짜들의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가 엉망인데 대체 누가 분기보고서나 월스트리트의 평가에 관심을 갖겠느냐며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는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것들이 많다. 물론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지만 다음은 모두 실제 사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밀라노 지역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화장실 사용 칸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 지역 레스토랑은 모두 화장실 내에 하나의 칸만 남기고 나머지 칸은 자물쇠를 채워야 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레스토랑 손님은 그렇다. 유일한 화장실 칸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좁은 복도에서 줄을 서야만 했다. 그 비슷한 무렵에 나는 취리히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스위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80명 승객 전원에게 출발 도시와 목적지를 자세히 기입하도록 했다. 게다가 나중에 장기침을 하거나 근육통이나 열이 있는 경우 옆자리 승객 이름까지 적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 안에 팬이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팬은 20분 동안 좌석과 복도를 가로지르며 승객에서 승객으로 그리고 세균 가득한 손에서 손으로 이동했다. 그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과정에도 꼼꼼히 신경 썼다. 승객들은 한 열씩 차례로 일어나 마스크를 쓰고 소지품을 챙겨서 내렸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도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2m 간격을 두고 이동했다. 하지만 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승객들은 소떼처럼 모여들어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버스는 너무 비좁아서 팔꿈치끼리 그리고 마스크끼리 닿기 일쑤였다. 홈데포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회의 중에 매장에서 직원들 사이에 너무 많은 욕설이 오가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 한 직원은 그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이며 고객들도 욕을 많이 하지 않느냐며 항변했다. 그러자 인사팀은 전체 직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부터 욕은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이 시작되고 불과 몇 주 만에 화장지는 맨하튼에서 주차 공간만큼이나 발견하기 힘들게 되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는 텅텅 비어버린 대형마트의 화장지, 매대 사진과 영상이 거의 매일 올라왔고 이는 더 많은 사재기를 부추겼다. 아마존 주문조차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 화장지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는 일은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전역에 걸쳐 실업급여는 대단히 늦게 지급되거나 때로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사람들은 담당 직원이 왜 자신이 신청한 실업급여가 보류 중인지 혹은 왜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겠지만 ARS 음성만 몇 시간 동안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대면 회의든 화상 회의든 혹은 유행병이 한창이든 지나간 이유든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상식의 결핍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는 당신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혼란과 부조리, 골치 아픈 문제와 억지스러운 경우가 당신이 일하는 곳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벌어지기 믿기 힘든 상식의 결핍 사례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로드맵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이 로드맵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건 상식에 불과한 일이다. 1장. 상식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들. 이제 아마도 상식의 결핍이 규모와 분야를 떠나 전 세계 모든 조직에 널리 뿌리내리고 있으며 상황은 다소 암울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상식의 결핍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항공기 내에서 칼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둥근 형태의 얼음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네모난 얼음은 괜찮다. 내가 방문한 아시아 국가의 어느 화장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변기 위에 올라서지 마시오. 이러한 일상적인 상식의 결핍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하고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많은 비용까지 들게 한다. 한 컨설팅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난 뒤 수정되지 않아 규제와 절차로 인해 매년 1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기업에서 컨설팅 의뢰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소위 상식팀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식팀은 경영자와 관리자가 인식조차 못하는 부조리와 장애물을 없애는 데 집중한다. 상식팀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다. 실질적인 조직으로서 일관성 없는 시스템, 그리고 생산성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여러 절차와 규칙을 없애 조직을 보호하는 1차적인 방어선이 되어준다. 오늘날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직 문화를 거꾸로 뒤집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20년 동안 글로벌 블렌딩 전문가이자 컨설턴트로 일했다.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버거킹, 레고, 구글 등의 의뢰를 받아 추진했던 프로젝트 대부분 표면적인 처방에 머무르고 말았다. 나는 그 일을 무척 사랑했지만 생각해보건대 그것은 치고 빠지기에 불과했다. 나는 이들 기업의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떠넘기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내 아이디어가 성공할 가능성은 50% 수준이었다. 어쨌든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였던 것이다. 2005년에 진행했던 맥도날드 해피밀 프로젝트가 그랬다. 흥미롭네요. 다만 맥도날드 해피밀은 아이들을 위한 메뉴다. 햄버거와 치즈버거, 치킨 너겟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조그만 감자튀김과 음료,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장난감을 준다. 몸에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먹기 적당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당시 전 세계적인 유행은 가공식품이 아닌 친환경, 건강식품에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까지 언론은 패스트푸드를 소화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특히 영화감독 모건 스펄록은 다큐멘터리 작품 슈퍼사이즈 미를 통해 한 달 동안 직접 맥도날드 음식만 먹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해피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한 가지 가정을 세웠다. 그것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몸에도 좋은 건강한 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이름을 판타지 밀이라고 지었다. 판타지 밀의 목표는 아이들이 채소를 먹게 만드는 것이었다. 판타지 밀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었다. 한 가지 메뉴에서 나는 햄버거 빵을 발톱으로 쥐고 있는 작은 용과 오이와 당근 조각으로 계단을 만들었다.
또 다른 메뉴에서는 토마토와 당근으로 우주 왕복선 모양을 만들었다. 나는 그 아이디어가 꽤 마음에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맥도날드는 문화적 흐름과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신뢰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들은 채소를 재밌게 먹고 부모들은 흡족해 할 것이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맥도날드의 반응도 꽤 좋았다. 흥미롭군요. 라는 담당자의 말을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은 비즈니스맨이 그저 흥미롭다고 말할 때 그건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편이 낫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흥미롭다는 말은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설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지만 상사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몇 달 동안 내 판타지밀 아이디어는 맥도날드 글로벌 사무실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맥도날드 사람들은 내게 피드백을 주거나 갖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 판타지밀 아이디어는 내게 되돌아왔다. 어릴 적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가? 멀리서 엄마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엄마를 외치며 달려갔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본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 판타지밀 아이디어가 내게 돌아왔을 때 내 기분이 바로 그랬다. 용과 오이로 만든 계단, 토마토와 당근으로 만든 우주왕복선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조그마한 사과 하나만 딸랑 남았다. 맥도날드 내부에서는 아마도 판타지밀을 상품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매장마다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이다. 맥도날드 측은 내게 많은 설명을 했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들의 대답이 노였다는 사실뿐이다. 맥도날드는 지금도 매년 수십억 개 햄버거를 팔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상황에서 왜 굳이 무모한 도전을 한단 말인가? 내 판타지밀은 그저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내가 주변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기발한 아이디어가 타협과 희석으로 색이 바라는 것은 하나의 실질적인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방식도 점차 부정적인 형태로 바뀌어갔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반복적인 노동을 자동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시스템은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인간에게 지시를 내린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KPI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오히려 부서 간 협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고객 만족도와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했던 내 경력의 궤도도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과 문화에 관한 것이다. 기업이란 본질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이다. 하지만 내가 살펴보는 곳곳에서 그러한 연결이 위태로울 정도로 느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허물어진 것은 다름 아닌 상식이었다.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조직 내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5단계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갔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간이 걸린다. 상식은 절대 하룻밤 새에 회복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직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그래서 외부인이 보기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행동 규범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은행에서 당좌 예금이 동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혹은 고객 지원 부서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다른 부서로 돌아가면서 이 통화는 교육 목적으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때 느꼈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럴 때 외부인이 개입해서 조직 내 구성원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좋은 소식은 조직 내 상식을 회복할 때 구성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기업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